제 아내가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제 손목을 책상에 묶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40대 중반의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평범한 가장이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 끈 하나가 제 통장을 구해줬고 결국 4년 만에 3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낸 비밀이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성공담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그 치열했던 과정들, 찬물 샤워를 하며 감정과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바닥을 친 절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말이죠. 특히 제가 개발한 물리적 감정 조절법들은 정말 웃기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어요. 손목 묶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고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거나 이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왜 제 손목을 책상에 묶어야만 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손목을 책상에 묶습니다. 아내 은정이가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 말이죠.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빨간 숫자들이 춤추는 모니터를 보며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냥 제가 바보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도 은정이는 제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제 자신과 싸워왔는지를 말이죠. 모든 것은 4년 전 제가 다니던 중견기업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2년간 성실히 다녔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에게 말할 때의 그 참담함이란. 여보, 회사가 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은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이 어떻게 다시 시작한다는 말인가요? 그 다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을 봐도 나이가 좀 하는 말들만 돌아왔어요. 저축했던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 학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친구 상민이가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항상 너무 안전하게만 살려고 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저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왔거든요. 공무원이 되려다 실패하고 회사원이 되어서는 승진만 바라보며 살았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절박함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뭐든 해야 해.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절망감 속에서 오히려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열어보고 지인들과 작은 사업도 해보고 심지어 새벽 시장에서 과일 장사까지 해봤습니다. 모든 게 실패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나이도 먹고 철도 없이 하며 혀를 찾고 상민이마저 너 좀 진정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들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람들은 제 실패를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투자 관련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위험한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저는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차트를 분석했어요. 은정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빠른 매매에는 맞지 않고 긴 호흡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큰 폭락장에서만 들어가고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감정 조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지금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특히 밤늦게 해외 시장 뉴스를 보다 보면 손이 저절로 마우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이 바로 물리적 제재였어요. 충동이 올라올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집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기 어려울 때는 손목을 책상에 묶어서 물리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만들었죠. 은정이는 처음에 여보 정말 괜찮아요? 하며 걱정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도와주었어요. 오빠가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컴퓨터 끌게요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돈을 넣으려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만약 더 떨어지면? 저는 그날 밤 은정이와 함께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은정이는 제 손을 잡으며 여보가 결정한 거면 믿을게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금을 5번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첫 번째 매수 후에도 더 떨어졌고 두 번째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 계획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3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있어요. 상민이는 이제 저를 보며 너 정말 대단하다 하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어제 강의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실수도 실패도 금세 잊어버리죠.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은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용기 내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안내자예요. 그 두려움과 악수하고 실수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실수할 용기를 내는 일이었어요. 손목을 책상에 묶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공개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특히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용기를 내서 시도해볼 작은 일이 있다면 뭘까요?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해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꼭 답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릴게요. 때로는 낯선 사람의 작은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감정 조절 방법들, 시장을 읽는 구체적인 노하우,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소중한 깨달음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시도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실수를 할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